자, 32번 문제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강의 듣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오답률 3위로 80.1%의 오답률을 차지하는 문제로 고난이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풀어봤다시피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단어나 구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의 혼란을 가져왔을 건데, 이거는 오답률 1, 2위의 문제보다는 선택지에서 매력적인 오답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어. 오답으로 4번을 많이 찍었는데, 여기에 2번을 많이 찍었고, 그리고 이 지문에서 협력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선택지 4번에 collaborati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좀 낚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답은 5번이죠.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공부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빈칸이 지금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은 마지막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는 고3이 듣기, 지금 수능을 본 고3이 듣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이래. 여기선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Good Style은 훌륭한 스타일의 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좋은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안내사항은, 즉 좋은 글쓰기를 하는 팁은 이거야. Are not mysterious야. mysterious는 신비한 이거지만 여기서는 difficult의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어렵지 않다 이거야. 좋은 글쓰기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In fact, 사실, 실제로 you use them,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사용을 한대. 그것들은 뭐야? 좋은 글쓰기를 위한 가이드라인즈를. 그 팁들을 여러분들은 사용을 한대, 매일. 어디에서? 대화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제 어떻게 보면 나왔거든? 좋은 글쓰기를 하는 거에 팁이나 좋은 대화를 할 때의 팁이 비슷하다 이거야. 그러면 좋은 대화를 할 때의 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화나 글쓰기에서 우리 모두는 rely on, 의존하다지, heavily는 여기서 크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야. 협력에. 그지? 여기에 cooperation이 나오다 보니까, cooperation이 나오다 보니까 4번에 collaborative로 패러프레이징해서 답이 4번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틀린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요, 협력에 의존한대. 뭐 하기 위해서? make sense of가 이해하다 라는 뜻이 있죠. 자, exchange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에 이해한대. 여기서 exchange는 뭐야? 교환이지. 근데 대화를 하던 글쓰기를 하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읽는 사람과 글쓴이 사이에 주고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exchange가 주고받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주고받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협력이라고 하는 거에 크게 의존을 한다는 거야. 그 협력이 뭐냐면, 대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반응이나 피드백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뭔가 실수했나 보구나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글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는 비판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긍정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야, 아니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 Polished practical style이래. polish가 뭐야? 뭔가 잘 광을 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잘 다듬어진 이거야. 잘 다듬어진 실용적인 스타일이 만듭니다. 협력을 더 쉽게.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됐던 글이 됐던 틀이 잡혀져 있으면 의사소통하기가 더 쉽다 이 뜻인 거야. 여기서 corporation은
뭐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독자와 필자의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거야. corporation은. writer develop. 자, 의사래. 자, 작가들은요, 발달시킨다는 거야. 그러한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이야? 잘 다듬어진 실용적인 스타일. 즉, 독자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을 발달을 시킨다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by acknowledging이래. acknowledge는 인정하다 이거죠. 인정함으로써. 뭘 인정함으로써? 대절을 인정함으로써. 대절이 뭔데? readers. 독자들은 expect. 예상을 한다는 거야. 똑같은 것들을. 어떤 똑같은 것들을? 자, 청자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청자가 예측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예측한다는 거야. 그 예측하는 것들이 뭐냐면 명확성, 관련성, 프로포션은 비율인데 적절성, 그지? 균형 이거야. 자, 그럼 봐봐. 좋은 글쓰기의 팁과 좋은 대화의 팁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좋은 글쓰기인지 좋은 대화인지의 덕목이 뭐야? 명확해야 하고 대화의 어떤 주제에 타당해야 되고 그 어떠한 대화의 주제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건 거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글쓰기와 대화를 비유를 했듯이 자, 화자와 여기를 하자. 화자와 청자가 있을 거고 대화에서는 글쓰기에서는 글쓴이와 독자가 있겠지. 이렇게 두 개의 요소를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답이 왜 5번인지 명확해집니다. 자, 그 팁과 덕목이 가이드라인이 명확성과 타당성과 균형이래. If you listen to someone who is not clear 이라고 했어. 자, 여기서 someone을 꾸미는 관계 대명사가 3개가 나열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 보일 거야. 만약 여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stay on은 유지하다 이건데 주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많거나 너무나 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누군가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즉 만약 네가 대화에서 명확성과 타당성과 균형성이 무너진 그런 대화를 듣는다면 you will quickly lose interest. 너는 빠르게 interest는 여기서 뭐야? 관심, 흥미지? 흥미나 관심을 잃어버릴 거래 대화에서. 그지?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도 명확성과 타당성과 정보의 균형성이 무너지면 독자가 뭐 할 거야? 이탈할 거라는 거잖아. 작가들은 또한 필요하다는 거지. 뭐가 필요해? 명확할 필요가 있고 stay on the topic, 주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대화와 글쓰기가 똑같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고 사실 실제로 this attention to audience and appropriateness야. appropriate가 적절한 이거니까 appropriateness는 뭐야? 적절함 이거지. 사실 청중과 그지? 적절함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즉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치? 말하는 사람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청중이 어떻게 들을까? 청중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정보가 적절한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런 걸 고려하는 거는 maybe even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뭐에서? 글쓰기에서. 똑같이 명확성, 타당성, 균형성이 중요한데 이런 덕목들이 글쓰기에서 더 중요하대. 왜? 대화에서보다. 왜 그런데? 왜냐하면 대화는 뭔 거야? 대화하다가 내가 뭔가 적절하지 않고 상대가 호감이 떨어졌고 이러면은 표정이나 이런 걸로 드러날 건데 글쓰기는 상대를 직접 보지 못하잖아.
글쓰기는 does not permit, 허용을 안 한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나 즉각적인 피드백을. 근데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나 즉각적인 피드백은 어디? 글쓰기에도 있는 게 아니고 that are part of conversation, 대화의 일부분, 대화에만 국한되는 특징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작가로서, 그지? 작가로서 우리는 빵꾸 해야 된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의 동목과 비슷한 것들을 우리는 글쓰기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글쓰기에서 놓칠 수 있는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즉각적인 피드백을, 그지?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야지 뭔 거야? 대화와 비슷한 의사소통이 독자와 되겠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논리적이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작가로서 우리는 빵꾸 해야 한대. 근데 여기 세미콜론이 있다는 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뒤에 있는 한 문장의 진술이 비슷하다는 거잖아. In fact, 사실 실제로 우리는 상상해야 한대. 뭐를? 가상의 대화의 양쪽 측면 둘 다를 상상해야 된대.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천천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80.1%가 틀렸다는 건 단순하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가상의 대화가 뭐야? 실제로 대화하는 건 실제 대화고 가상의 대화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글쓴이와 독자와의 대화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가상의 대화의 양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양쪽이 글쓴이와 독자를 얘기하는 거야. 가상의 대화의 양쪽 둘 다를 상상해야 한다는 건 내가 글쓴이인데 나는 이런 의도로 글을 썼는데 이 독자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어떤 반응일까? 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작가로서 우리는 독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그 말이 뭐야? 근데 그 독자는 내 눈앞에 있어? 없잖아. 그래서 we have to anticipate. anticipate가 뭐야? 기대하다, 예상하다.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부재한. 지금 글을 쓸 때 내 앞에 없는 부재한, 내 앞에 없는 독자의 반응도 생각을 해서 글을 써야 된다 이거야. 이게 답이야.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일단 2번을 매력적인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38.9%가 얘를 답으로 찍었는데 왜 그러냐? 여기 상상하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공부 좀 한 아이들이라면 이 앰비전이 상상하다라고 하는 뜻인 걸 안단 말이야. 여기 픽처도 상상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게 패러프레이징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2번을 많이 찍은 거야. 자, 여기선 어떤 뜻이냐면은 The reader's preference for stylistic writing인데 이 stylistic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체의 이거거든. 그러니까 독자는 전지적 관찰 시점보다는 뭐 3인칭 관찰 시점을 더 좋아해. 이런 거야. 글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야. 문체. 그 어떤 문체를 독자들이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상상하고 쓴다. 뭐 이 문체를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문체만 해당이 돼? 문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장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딱 문체에만 국한되는 거야? 이 주제는 그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아니다라고 제껴야 되고 그 다음에 발달시켜야 되는데 협력적인 글쓰기를 독자와. 근데 독자와 글쓴이는 만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반응이 어떤지 가상의 대화의 양쪽 측면을 상상하는 거지. 독자가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반영해 주세요. 라고 해서 네, 그걸 반영해 주겠습니다. 라고 독자와 협력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1번을 봅시다. 1번은 완전히 틀린 거기 때문에 1번 택했다면 포기해야 돼요. recognize가 인식하다지 recognize the limitation of writing and conversation이래. 글쓰기와 대화의 어떠한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한대. 여기서는 글쓰기와 대화의 비슷한 점을 얘기한 거지 어떤 제한이나 한계 사항에 대해서 이 글은 논의하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1번을 택했다면 전혀 주제를 못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도 픽처가 상상하다, 생각하다 일 수 있으니까. 자, 이것도 만약에 약간의 매력적인 오답이긴 한데 이거는 글을 잘 읽었다면 제낄 수 있는 게, 자, 독자의 바램을 상상해 본대. 더 많은 지식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너무 많은 또는 너무 적은 정보를 주는 사람의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정보를 주면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은 정보라고 하는 거는 적절성이 깨진 거 아니야? 그지? 균형이 뭐 한 거야? 깨진 거잖아.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균형이 깨진 거니까 이게 답일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거야.